옛날에는 법무사는 등기만 하는 사람, 도대체 이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이 차이점이 뭔가요? 한 분이 파산관제인의 비용을 납부를 하고 사망을 하는 이렇게 하면은 나도 힘들지만은 또 채권자가 된 분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회생TV의 최옥환 법무사입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 나오셨죠? 김충원 법무사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가로 아주 소문이 자자하신 김충원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김충원 법무사님과 저는 조금 악연? 좀 악연이라면 좀 그렇고요. 묘한 인연이 있거든요. 우리 김충원 법무사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법원이었는데 현재 이제 서울 회생법원 거기에 이제 회생위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김충원 법무사님이 개인회생 신청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법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처리를 하는데 법원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김충원 법무사님께 이건 좀 취하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취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전화로 약간 큰 소리는 안 났지만 서로 자기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김충원 법무사님 의견대로 그게 잘 처리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생각이 어제 일처럼 이렇게 생생하죠. 예. 근데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습니다. 벌써. 이제 김충원 법무사님이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로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담을 오시나요? 제가 직업이 법무사니까 법무사가 처리하는 일들은 다 상담이 들어옵니다. 뭐 등기소부터 민사, 뭐 가사 등등 뭐 다양하게 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회생파산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에 비해서 회생파산 사건이 비중이 좀 많죠. 오래전부터 이제 했던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또 많이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회생파산 사건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건 이제 상담을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쪽으로 많이 유명하시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러 많이 찾아오시겠죠. 예, 그렇죠. 예. 아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충원 법무사님도 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꼭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걸 떠나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서도 변호사와 법무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자기들은 그게 구분이 안 된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분야의 대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소송에서도 소송 대리권이 이제 당연히 있죠. 피고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서 대리할 수도 있고요. 물론 또 회생파산 사건에 대해서도 대리가 가능하고요. 법무사에 대해서는 법무사는 이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 2020년인가요? 2020년도에 회생파산에 대한 대리권이 법무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파산 회생 사건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회생 파산에서는 변론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법원에 대리인이 출석을 해서 이를 대리해서 진술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 본인이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등기라든지 이런 등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성년 후견인도 그렇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 기억에는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분야고 법무사들이 초창기에 다 개척을 해놨던 분야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변호사 단체에서 이거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경우가 요즘 사실 많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법무사도 똑같이 지금 그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무사는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그래서 저는 그 점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비합적인 논리 같은데요. 변호사도 대리권이 있고 이제 회생 파산 분야에서도 이제 법무사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양측이 다 할 수는 있는데 뭐 누구의 독점 업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기업형 형태로 운영하는 뭐 그런 쪽에서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제해야 되겠지 뭐 변호사가 해야 된다, 뭐 법무사가 해야 된다 그것은 뭐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법무사님의 의견도 저하고 똑같네요. 네.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보람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법무사님도 사실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까웠던 점 혹시 기억나는 것 중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 일을 맡으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찾는데 정말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나를 생각을 해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도 많습니다. 뭐 자다가 일이 안 풀리면 새벽에 깨서 고민도 하고 이제 방법도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을 하다가 내가 처리한 사건인데 또 잘못된 경우도 없잖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도 반성도 해보기도 하고 뭐 제가 원인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뭐 신청인들은 채권자들 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합니다. 네. 그 채권자가 뭐 금융 채권자라면은 논리적으로 답변서 써주면 될 텐데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상처를 또 많이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보험에 진행하던 사건 중에서 한 분이 파산관제인의 비용을 납부를 하고 파산 재산도 납부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망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인과 밖에 가족하고는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돌아가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도 이의 신청을 한번 받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도 써드렸던 사건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이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파산 사건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전환이 되죠. 누구의 상속 재산 사건으로 이제 바뀌어서 파산 사건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배당이 마무리되고 사건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하지만은 사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환된 사건으로 이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김충환 법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건이라도 김충환 법무사님을 찾아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우리 김충환 법무사님은 날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집중을 하세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책도 많이 쓰시고 사무실 직접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그게 가능한가요? 힘들죠.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파산에 관한 일을 2005년 하반기부터 했거든요. 2004년 9월 23일인가 그때서부터 그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이 됐죠. 네. 파산에 관한 법들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산재돼 있던 시대고 2006년 들어와서 4월부터 이제 통합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참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쌓인 지식과 경험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부제로 쓸 책도 또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또 본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또 일을 하려면은 몸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말씀만 들어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재 참 나라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도 금리 인상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있고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다중 채무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말씀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채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제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주변에 또 아니면 새로운 채무 발생이 될 거고 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나도 힘들지만은 또 채권자가 된 분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서 그러니까 헤쳐나갈 길을 뭐 파산이든 회생이든 분명히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찾아서 상담하시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시는 게 안내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점점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모두 힘내시고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충원 법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회생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